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오늘은 건축법 예외인 현황도로 7번째 대도시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만들어진 막다른 도로, 그러니까 막다른 지정도로가 되지 못한 골목길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왼쪽에 331번지, 그리고 가운데가 332번지, 오른쪽이 333번지, 그리고 앞이 355번지입니다. 355번지는 4m 이상의 공도이고, 가운데 332번지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반은 앞집 거고 반은 뒤집 겁니다. 자, 국가 및 지자체가 전국에 수많은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현황 도로라고 가정하고요. 현황 도로를 일시에 공공시설인 건축법 도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황 도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또는 제한 분쟁이 있을 때 적극 해결할 힘이 있는 지자체가 당사자 간의 민법 사안이라고 뒤로 빠지면서 이웃 주민끼리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행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건축허가의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고 또 그 건축법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이웃 주민 간에 해결하라고 뒤로 빠지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331번지, 332번지 토지가 원래 한 사람 소유였고 건축허가도 앞집, 뒷집을 동시에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집에 건축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배치도에 의하면 이 현황도로는 뒷집 골목길 얘기합니다. 현황도로는 뒷집을 위하여 앞집의 대지에 건축 후퇴선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집 건축허가 신청서에 같이 제출된 배치도라고 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그 이후 앞뒤의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뒷집의 이용권에 대한 분쟁은 채권적 관계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빠지면 왜 잘못이 없는 국민이 스스로 해결해 갈 수밖에 없냐는 것이죠. 즉 뒷집은 앞집으로부터 그 건축 후퇴선이 적용된 부분에 대한 이용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명확한데도 지금 일부 지자체는 뒷집 진입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앞집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런 경우에 대한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국토의 가치 상승 및 전국의 균형 발전, 그리고 지자체 민원, 국가나 지자체를 원망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민원을 해소시키고 또 국민의 애로 이웃 간에 소송을 한다거나 또 허가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국민한테는 큰 고통이거든요. 이런 세 가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례에는 이런 민원이 생긴 이유는 1988년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건축허가에 관련된 협의 관련 서류나 규정이 다 정리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요. 자, 지적도를 보시면 당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그 두 채, 331, 332 두 채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신청자가 제출한 배치 도면이 건축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였을 겁니다. 지적도도 확인하지 않고 허가했을 리는 없다는 것이죠. 이때 뒷지부 진입로 이용권이 앞지부 소유권과 채권적 관계이든 물권적 관계이든 건축법 기준에 맞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76년 2월 1일 이후에는 모든 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도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서 공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92년 6월 1일 이후에는 신고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 건축법 도로가 있어야만 허가가 가능했던 것이죠. 건축허가와 동시에 그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 되는, 어쩌면 이건 허가권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당 건축물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이 있지만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역정리지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건축법 예외로 허가되었다면 그 입증 책임은 지자체 장의 몫인데도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모두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뒷집이 고통받는 이유는 그 건축물 소유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당시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이 진입로의 공도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당시 건축법 규정이 미흡해서 발생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자체 장은 앞집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뒷집 및 이웃 주민의 이용권은 보호하지 않는지 크게 걱정입니다. 첫 번째, 현재 골목길인 현황도로의 너비는 약 2m 정도인데 절반은 뒷집의 소유이고 절반은 앞집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현황도로는 건축법 도로인 355번지에 접도하였습니다. 먼저 이 355번지, 너비 4m 이상의 건축법 도로를 말합니다. 355번지가 건축법 도로대장에 없는 등 건축법 제2조에 건축법 도로, 지정도로가 아니더라도 이 355번지는 건축법 도로임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필지는 1961년에 현 소유자에게 이전되었고 1963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76년 2월 1일 전에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사실상 모두 건축법 도로이므로 대법원 93루 20023 판례 이외에도 많은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이 355번지는 건축법 도로라는 근거가 도로대장 등 문서로 없어도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로이므로 누구나 사용 승낙 없이 쓸 수 있는 공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적도를 보면 당시 도시계획법 및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또는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해서 분석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적도만을 보고 구획정리 사업 지구를 간단히 살펴본다면 구획정리 사업 지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적은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거쳐서 2000년 도시개발법으로 발전돼서 그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므로 이 현황도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공도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1985년 당시 두 채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소유자가요. 그런데 당시 허가 신청자의 배치 도면을 보면 뒷집의 진입로가 2m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집의 대지를 뒷집 진입로로 만들기 위해서 앞집의 대지 6제곱미터를 건축선 후퇴를 하였다는 도면,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근거는 설계도입니다만 이 설계도는 허가권자한테 그대로 제출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출된 근거가 지금 없다고 지자체는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퇴한 부분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이 건축 후퇴 부분에 대한 이용권은 뒷집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건축허가에서 이 현황 도로는 모두 건축법 도로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이런 간단한 부분조차도 해결에 직접 나서지 않으려고 하면서 양 당사자 간의 민법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내 집과 이웃집의 건축허가 신청 서류와 당시 준공 관련 서류를 행정정보 공개 요청해서 내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잘못된 일선 지자체의 건축법 해석 및 집행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자체 허가 담당자를 교육하기 위한 업무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두 채의 건축물의 준공 및 사용 승인 검사서 그리고 현장 조사서 등에 첨부된 도서 및 도면을 살펴보면 그 현황 도로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 또는 제한된 공도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서류가 없다고 지자체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있지요. 저 지하 서고에 마이크로필름으로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이 1988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인지, 만약 신청자가 건축선을 후퇴해서 진입로를 만든 도면을 제출하였고 허가권자는 그 신청 도서를 근거로 준공하였다면 이 진입로는 공도임이 명백합니다. 사용수당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건축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도로 지정이 원칙이었고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여야 하는데 양쪽 대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여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책임을 왜 뒷집이 져야 한다는 것이냐는 거죠. 만약에 앞집과 뒷집의 소유자가 달랐다면 당연히 당시에 이 골목길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건축법, 1962년에 만들어진 건축법, 현행 건축법까지 경과 규정 등을 검토해 보면 이 골목길은 앞집 소유자가 건축 후퇴선을 통해서 스스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 또는 제한한 근거라는 것이 명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건축법의 진화 공백과 개발 관련 타 법률과의 이해상충 등으로 건축가가 단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황 도로가 전국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일선 지자체
건축가를 교육하지 않아서 국민들은 건축가 답이 정답으로 알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건축가가 단독으로 판단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구획정리 지구 내에는 구획정리 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개발법, 지금의 도시개발법을 판단하는 부서에서 진입로가 공도인지 사도인지도 같이, 그리고 건축가와 같이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건축법의 진화 및 개발 관련 타 법률과의 이해상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서 그 판결 결과 유권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나중에 대법원에 맡긴다 하더라도 지금 국토부 및 지자체는 국가의 잘못 또는 건축법 미비를 모두 국민에게 떠밀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부동산 거래를 투기적 거래로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고통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중앙정부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적극 나설 때까지는 우리 국민은 민원처리법 및 정보공개법 등에 의해서 우리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